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싼 위중설이 난무할수록요, 여동생 김여정의 위상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의 의회 조사국이요, 김여정이 유력한 후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It seems to have been a family succession over the past. At least we've had 3 leaders in a row of North Korea who've been in the family. 김여정 부부장님은 남쪽에 처음이시죠? 사실 저희가 이틀 전인가요? 우리 국회에서도 김여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번엔 또 미국 의회조사처가 김여정을 후계자 1순위로 점 찍었습니다.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곧 김여정이 당중앙이라는 이제 호칭을 사용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당중앙이라는 것은 예전에 김정일과 김정은만 쓰던 그 용어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김여정한테도 이제 앞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 국회 입법조사에서 이제 전망한 것인데요. 지금 미국 의회조사국 CRS도 이 보면 지금 북한의 어떤 체제 변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 그렇게 건강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또 북한이라는 체제가 1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떤 지도자가 없어질 경우에 굉장히 어떤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의회 조사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잘못됐을 경우에 후계는 누가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인데 최근에 김여정의 어떤 동향을 보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동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지금 노동당 조직부 부부장이 됐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조직부 부부장이라는 것은 정말 핵심적인 자리거든요. 또 한 번은 정치국 이제 후보위원도 됐고 또 하나는 최근에 청와대를 향해서 김여정이 개인 명의로 해서 어떤 비난 성명을 낸 적이 있어요. 사실 북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 명의로 이렇게 성명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이제 개인 명의로 낸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활동의 보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 미국 쪽에서도 만약에 어떤 유고 사태가 생길 경우에 김여정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명백한 후계자, 김정은의 대안이 없다. 이런 정도의 접근으로 일단 미국 의회도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북한의 김여정은요, 하노이 북미회담 실패의 시련을 좀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가장 강력한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robably have been recycled back into the private apparatus. This is something that we see Kim, and really a kind of a mark of Kim's leadership process. And in this way, you have a leadership out there that really knows Kim's thinking and vision. And so they can take that into the formal apparatus. This is very different than the way that his father ran the regime. Whereas Kim Jong-un, I think, is bringing people directly in to really kind of work with him very closely, provide advice to him, and then recycle them back out. 진짜 짚어볼 얘기는 그럼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여동생이 김여정이라도요, 조력자가 없다면 상황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림자 수행했던 이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서기실장 김창선인데요. 안채수 형님. 김창선이 있어야 김여정 승계가 가능하다. 맞는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창선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인 빨치산 가문입니다. 6.25 때 제일 먼저 서울을 공격한 105 탱크 여단장의 사위니까 그런 줄기로 해서 김정일 때부터 그 최측근에서 문고리 권력을 장악해 왔기 때문에 김창선의 권력은 대단하고 지금 김정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게 김창선이다. 이렇게 볼 때 그가 조력자로 나선다면은 김여정의 얼마든지 권력이 행사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화면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2018년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 북한의 진짜 2인자가 김여정에게 자리를 먼저 앉으라고 양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미 김여정의 권력 포지션이 북한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김경희의 위치와 김여정의 위치는 완전히 다르다. 말씀 끌어 죄송한데 그러니까 고모가 안 도와줘도 김창선만 도와주면 김여정 승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고모는 이미 권력에서 자리를 다 잃은 사람이고 김창선은 아직 당중앙위원회 위원에다가 육군 중장에다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줄 힘이 있는 것입니다. 태영호 당선인도요.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3층 서기실의 우두머리라고 김창선을 지목했었습니다.
3층 소기실의 실체는 누구냐?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겠죠. 이번에 점점 이 3층 소기실의 실체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김여정과 같이 평창에 내려왔던 저희 뒤에 서 있는 김창선입니다. 김창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얼마 전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방문했을 때 바로 저 뒤에서 김정은과 이설주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권고하고 하는 것이 바로 3층 소기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 리설주 동선까지 다 짠 사람이 바로 이 김창선이다. 그런데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요, 안소영님. 예. 뭐 여긴 정치 선생님이라고까지 나오는데 이 김창선의 집안과 김일성 집안이 꽤 인연이 깊고 어떻게 해서 3대째 보조하게 됐는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창선은 이제 외교관으로 시작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경수의 사위이기 때문에 즉 황순이라고 하는 그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최후의 빨치산이 얼마 전에 돌아갔는데 김정은이가 거기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가문의 연결로 인해서 또 이 사람이 아주 사근사근하고 그 비위를 잘 맞추니까 항상 그 소기실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내려왔고 그 관록이 대단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에게 정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고 아마 김정은에게 정치를 가르친 사람은 주로 장성택이 가르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미 숨졌죠? 총된 사람이고 예. 죽은 사람이고 그만큼 김창선이 이게 끈끈한 가족 관계와 정치 관계, 권력 관계가 항상 공전해 왔기 때문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후견자라는 것입니다. 이 김창선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속속 등장하는 글쎄 외신에서 쏟아지는 김여정의 잠재적 경쟁자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평일 뒤에 이제 빨치산 2세들이 줄줄 따라다녔죠. 다 김평일과 함께 형 동생 하면서 자랐던 세력이 지금 북한의 중추 세력입니다. 채령의, 태형철, 어일정 등 다 남산학교 빨치산 2세 북한판 태자당이죠. 야, 김여정 가지고는 안 돼.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숙부 김평일 말고도요, 영국의 BBC는 또 다른 백두혈통도 주목을 했습니다. Why are you in London, please, Mr. Kim? Why are you in London? What is your position in North Korea? How's your relationship with your brother? 사실 저 자리에 태용사도 같이 있었었는데, 부장 저 자리. 네. 그럼 결국 BBC는 뭐 포스트 김정은의 3명을 꼽았어도 그래도 김여정이 가장 유력하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이제 2인자 역할, 사실상 뭐 그림자 수행을 하면서 2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유고시가 된다라면 이제 바로 대체할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김여정이 뭐 이어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백두혈통으로 좀 넓혀 보다 보면 이 아버지의 이복 동생인 이 김평일이 유력한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배다른 형인 이 김정철도 또 다른 어떤 권력자가 될 수 있다. 뭐랄까요, 이제 북한 체제를 민주 체제가 아니라 백두혈통이 이 권력을 승계하는 체제로 뭐 전 세계가 이제 인정을 하고 후계자를 찾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지금 이 후계 부도를 지금 점치고 있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전 세계가 김여정을 주목하는지 저희가 결정적 장면 3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안상현 선생님. 네. 북한 내든 우리 외부든 이제 도저히 이제 북한 세습 정치 안 되겠다. 끊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김여정 중심으로 한 이 백두혈통도 이 다른 북한의 최고 지도층과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정상적이고 바꿔야 당연히 레짐 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네. 북한 국민들의 어떤 정치 문화, 왕정에 대한 어떤 이 문화를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여정이 뭐 탁월해서가 아니라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이라는 그
관록으로 지금 후계자로 지금 라이징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김여정을 누가 보좌하느냐? 뭐 적어도 백두산 줄기 최용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보좌하면 뭐 그 외에 무슨 바지 저고리에 불과한 뭐 박봉주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뭐 언제든 쫓아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김여정이 적어도 군부를 장악하기만 하면은 예. 비록 33세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를 장악한다. 뭐 총정지국장 김수길이 참모장 뭐 박정천이 또 김종호 정관이 이런 무력상 군부 3인방을 손에 딱 넣으면 북한 체제는 이게 절대적인 지배를 받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걸 뭐 바꾼다 이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의회 그리고 영국의 BBC 언론까지 본격적으로 김여정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